우리나라로 치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학년에 그 시기에 배워야 되는 성취 기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선생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마다 가르쳐준 게 다 다르니까. 그러면 약간 우려되는 게 약간 복불복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그치. 왜냐면 마크롱 대통령도 그때 선생님이랑 결혼했지 맞아요. 아마. 정전부부의 난장판유가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방학을 참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뭘 잘 보내? 오늘 아침에도 TV랑 1시간 넘게 보고 있던데. 아니, 진짜 왜 그래요? 그만 좀 보여줘요. 그걸 제가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보가 보여주던데? 저 아침에 방송 갔다 오니까 이미 보고 계셨어요, 아드님께서. 이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네. 책부터 읽으라니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고, 많은 분들 이제 아이 방학 때 이런 집안이 많을 텐데 싸우지 마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듬뿍 채우는 방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학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방학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어. 맞아. 근데 이번에는 또 방학이 너무 짧아,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속 학원 굴리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을 좀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학원 안 굴리면은 집에서 TV 보니까 맞습니다. 학원이라도 가라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들의 방학 되찾아 주시고 저희는 건강을 되찾아야겠죠? 되찾을 수 있을까? 콜레스테롤엔 콜레스타 저희가 네. 이 콜레스테롤과 이제 좀 더 인연을 맺게 됐는데 우리랑 정말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왔거든요. 다른데 더 아프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보다 더 높게 나왔죠? 제가 이겼습니다. 콜레스테롤 안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오빠는 거의 뭐 약을 먹으라고 하던데? LDL이 지금 얼마더라. 그래서 지금 병원 가기 천장 전에 뚫었어, 그거. 지금 콜레스테롤을 좀 잡고 나서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볼까 네.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늘 사지 마시고 이벤트 때 사셔라 말씀드렸잖아요. 예고했던 콜레스타 다다익설 3+3 이벤트 와. 기억하시죠? 지금 이벤트 3일차로 진행 중일 텐데요. 맞습니다. 설 이벤트답게 3+3 구성은 선물용 고급 쇼핑백까지 증정이 됩니다. 네. 자, 선물 옵션은 보통 이벤트 끝나기도 전에 품절이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하신 분들도 3 더하기 3, 3+3, 왜 이렇게 어려워? 3 더하기 3 혜택으로 저렴하게 챙겨두시고 주변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3+3 혜택으로 저렴하게 설 선물 준비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이버 쇼핑 확인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LDL 감소 후기가 15,000건에 달하고 있고요. 누적 판매량이 29만 9천 박스. 평점은 4.9점의 후기가 증명하는 콜레스타입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 웬만하면 어머님들 다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애 재우고 나서 분명히 야식 드실 거거든요. 치킨 먹죠, 네. 가서 피검사 받아보시고 미리 꼭 준비해 보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 더하기 3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다익설 설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3일차쯤 되면 이제 품절이 예상되니까 오늘 꼭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로 구매해도 불만족 시 배달합니다. 100% 환불.
나 마음에 이거 안 들면. 3개월 우리 둘이 피검사 해보고 네. 안 나서 진짜 나가고 네.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광고에도 환불 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효과 없으면 어쩔 아니 수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아빠들 필요 내 수치 있나? 안 내려가기만 해라. 어쨌든 여러분들 콜레스테로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또 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등공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이분이 한 1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하시다가 지금 프랑스로 잠시 이주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계시고요. 작가십니다. 오. 자발적 방관 육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네, 우리 보시는 어머님들하고는 아마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야. 너무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최은하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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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러게, 몽수, 네, 몽주 사바. 네, 사바. 네. 지금 몇 년 살고 계신 거예요? 만 3년하고 조금 많이 지났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계시면서 어떻게 한국 교육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 가기 직전에 저희가 책을 내고 있던 중간에 남편이 이제 국제기구 파견을 가게 돼가지고. 부럽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서부터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더 네.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바람에 네. 이제 두 번째 책, 또 세 번째 책까지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또 교육 비교도 해보고. 네, 이제 첫 번째 책은 제가 온전히 한국에서의 교육 네. 경험과 또 엄마로서의 어떤 양가 감정들을 좀 담아서 넣었다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양육했던 경험과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 그런 걸 좀 비교해서 한국 엄마들이 어떻게 좀 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렸고 이제 세 번째 책은 독자분들이 저 자발적 방관육아 이제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고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잘 오셨네. 그러게. 근데 그 자발적 방관 육아라는 게 좀 짧게 요약하면 맞아.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해서. 이제 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수수방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들 그냥 아이들 내버려 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딱 맞는 리뷰를 주셨어요. 그 새로운 느낌의 열혈 엄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하시고 그쵸. 뭔가 되게 결과물이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되 아이들이 좀 필요로 할 때만 좀 도와주고 그 잘하든 못하든 뭐 이 결과물이 엉망이 됐든 그 모든 책임을 다 아이에게 돌려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공부는 내 거다 하고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양육 태도를 울타리 많이 크게 쳐놓고서 그 안에 넣어놓는 거죠. 네,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맞아요. 뭐 씨도 심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 울타리를 엄마가 이제 만들어 놓는데 마치 아이는 그 안에서 나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네, 나 잘 크고 있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양육 방법이에요.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저희가 요즘 막 전민기 씨가 계속 둘째 낳자 그러거든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둘째는 좀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첫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첫째 아이를 낳았던 엄마들은 너무 처음이고 육아가 아이에게 뭔가를 계속 잘해주고 싶고 나의 영향력이 이 아이의 미래에 되게 지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변화를 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개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약간 둘째 키우듯이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내가 보니까 첫째 키울 때는 괌 여행 가듯이 하시더라고. 제가요? 아니 모든 어머니 막 계획 다 세우고. 호텔 12개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가져가야 될 거 최저가 있잖아. 막. 네. 빨랫줄까지 우리 챙겨가잖아 한국인들. 와 나 진짜 빨래 집게도 가져가. 집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안 먹는 약을 거의 50봉을 챙겨가고. 맞아요.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이게 당연히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네. 우리도 좀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울타리를 크게 쳐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아이가 뭐 그렇게 또 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또 바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초등 공부 시작의 기술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는 김에 자발적 방관육아도 같이 사면 괜찮겠네. 같은 출판사입니까? 다른 출판사. 그래서 어쩐지 표정이 그냥 그러시더라. 자 그러면
자발적 방관 육아는 저기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고요. 초등 공부 시작의 기술. 네. 오늘은 이 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환해졌습니다. 그건가 보다. 자발적 방관 육아로 키웠던 엄마들이 네. 이제 이게 보통 이럴 때 2살, 3살 이럴 때 이런 맞아요. 책들을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초등 입학을 앞두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거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방학 동안 자기주도 학습 능력 기르는 방법이 주제인데 네.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프랑스 교육 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있으세요? 솔직히 프랑스 교육은 안 궁금해요. 그냥 프랑스에 제가 놀러 가고 싶지. 애 데리고 뭐 미술관이나 다니고 와인이나 좀 마시고 맞아. 이러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내가 파리에 빠짜만 꺼내도 아주 즐겁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늘 박물관을 데리고 가고 미술관 데려다니서 싫어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프랑스의 교육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도 이런 거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한국 교육 과정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프랑스에 가서야 알게 됐고요. 와, 대단하다. 교육 과정이 이렇게 촘촘하게 정말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기초학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선행학습도 가능하게 됐고 이 선행학습이 점점 더 과열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나라의 교육 과정은 있지만 각 반마다 배우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마다 가르치시는 게 다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학년에 그 시기에 배워야 되는 성취 기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교육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마다 가르쳐주는 게 다 그렇네. 다르니까. 그래서 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내주는 숙제, 선생님 내주는 시험 범위 이런 걸 잘 듣고 와야지만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약간 우려되는 게 약간 복불복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그치. 왜냐면 마크롱 대통령도 그때 선생님이랑 결혼했지 맞아요. 아마. 아니 왜냐면 좋은 선생님 걸리면 좋은데 되게 어릴 때부터 뭔가 가스라이팅처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최연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자분자분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여기처럼 또 갈갈한 선생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일단 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프랑스에서는 조금 무섭고 공부도 많이 시키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많은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딱히 또 교육 과정을 따라가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프랑스에서는 공부를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얘한테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태도를 알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태도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료를 찾고 어떻게 하면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누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성적의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진짜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저기서는 그러네. 한참 그거 되게 유행했었어. 내가 그 우리 아이 키울 때 프랑스식 육아 서적들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나도 기억이 나. 약간 거기서는 애가 뭐 밥 먹다가 예의 없으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따귀를 때린다 전 그랬나? 실제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전 우리- 자주 볼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맞아? 했더니 맞다고 되게 근데 엄하게. 정말 극단적인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네. 요즘에 좀 많이 변하긴 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예의나 어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같은 거는 굉장히 따끔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식당에서 아이들 조용히 앉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제 애들 막 떠들면은 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막 크게 말하잖아요. 네. 조용히 하라고 제가 크게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 또한 소음이지. 근데 프랑스에서는 정말 누구야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를 보고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데서 양육에 우리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그렇게 느끼게 따끔하게 됐어요. 배운 것 치곤 루브르 박물관 쪽에 가면 오줌 냄새가 너무 심해. 아, 거긴 이제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요. 오니까. 아니 그렇죠. 따끔하게 끝냈으면 아무데나 싸도 되는 거야? 그게 실제 정말 잘 자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지. 이민자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좀 용이하지 제가 궁금해서 않으셔서 좀 여쭤본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방임이지만 스스로 뭔가를 찾아하고 사고하고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생님이든 상관없이 네. 나만의 어떤 교육 플랜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네, 되게 멋진 교육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공부다. 네,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교육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이든 야. 네, 그 선생님으로부터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내주시는 숙제 집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교육이 진짜 없겠네. 그렇네.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상류층들이야 다 있겠지. 뭐 승마하고 이런 거 해야지. 되게 저렴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뒷견으로 가가지고 어머님한테 과외. 자기가 어차피 점수 주니까 뭐 그럴 근데 수도 이거 있을 것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그 겸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도 많이 하시고요. 오, 네, 학교 되게 선생님들이 재밌는 교육이다. 교과 과외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프랑스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부모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거. 어쨌든 선생님 또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유형의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 자라는지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방학 동안 우리가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맨 처음 인터뷰 딱 들어왔을 때 아빠는 TV 보여주는데 엄마는 안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돌되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학교에서는요. 두 분 다 너무 똑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달라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부모님 둘 다 너무 엄격하시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숨 쉴 공간이 없으니까 좀 너무 힘들어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반면에 두 분 다 너무 그냥 오냐오냐 풀어주면 아이들 학교 와서도 그렇게 이제 오냐오냐 풀어주기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한 분이 좀 엄격하시면 한 분은 조금 이제 풀어주시고 우리 왜 한자에도 엄부자모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분은 이렇게 조금 아이들의 마음에 좀 쉼터가 돼주신다면 엄마는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좀 편안해 보였다. 다만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의 목표는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한 분은 좀 엄격하게 가신다면 한 분은 조금 지금 다독여도 주시고 쉽게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가 좀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게 또 만약에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엄격하시다면 조부모님이 조금 아이들을 좀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구나. 근데 이건 약간 그럼 내가 보니까 예전엔 그랬잖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집안이 다 달라붙었는데 요즘엔 안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뭐 장인 장모님하고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제가 엄마 아빠한테 부탁했던 게 지적 같은 건 내가 할 테니 아이는 여기 와서 그냥 좀 편안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오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돼. 안 돼. 할아버지가 평생 저희 아버지가 맨날 가면은 너 태권도 어디까지 보였어? 지금 들어왔는데 한번 해봐. 태권도를 해보래 갑자기. 싫어 이러면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어려워. 아버님이 아들한테 맺혔던 한을 손주한테 푸시는 것 같다. 아니 뭐 뜬금없이 막 하라고 하니까 애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인데 작은 어른들이죠. 네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좀 일부러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좀 이런 식의 틈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학년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준비를 할까. 그쵸. 다음 학기 이제 예습. 어떤 분들은 지금 3학년이니까 3학년 1학기, 2학기 문제 이제 싹 다 풀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만약에 이 선행이 정말 좋은 거였다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 선행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선행은 시키지 않는 이유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요.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선생님 저는 그거 배웠어요. 근데 심화 문제집을 풀린다거나 혹은 수학 익힘책의 가장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심화 문제까지 정말 완벽하게 풀 줄 알아내야지 그걸 이해했다고 이제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겉에 보이는 개념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구구단을 외울 수 있다든지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다든지 근데 그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지난 학기 또는 여유가 좀 되시면 지난 학년의 심화 문제집을 반드시 좀 꼭 풀려주셨으면 좋겠다. 야, 이거 팁이네. 오히려 너무 앞만 보는데 뒤를 봐야 되네. 네, 이 현행 진도에 따라서 가시는 게 가장 많은 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현행 심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복습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제 풀어봤는데, 이 아이가 나눗셈은 되는데 분수가 좀 안 되네? 그럼 빨리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 구멍 빨리 메꾸셔야 돼요. 방학 때는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쩐지 지금 막 그 6학년 거 한다고 거드름 피우길래 보니까 반이 틀려 있더라고. 수학 문제집. 그러니까 그게 나도 늘 이게 이런 거야. 약간 가서 얼핏 배우고 대충 아는데 이제 학교 가서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듣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건 너무 악순환이 되는 거야. 맞아. 맨날 막 다 알아 막 이러거든. 학교 문제 너무 쉬워 막 이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TV 같은 데서 이제 뭐 세계사 같은 거 보면서 딱 볼 때는 아는 것 같지. 나는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내가 그치, 못해. 진짜 못하더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동공지진 오던데? 야, 그러니까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 방학 때가 그걸 점검하는 시기네. 그리고 네, 맞아요. 너무 그걸 못하고 있으면 선행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선행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선행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야 되는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현행 진도, 이전 학년의 것들, 심화 복습 반드시 해주시고 거기에 구멍이 있으면 그 부분만 빨리 사교육 도움을 받으세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확인하실 때 화내지 말고. 지금 6학년 하는데 지금 3학년 거 시켰더니 못해. 아니, 지금- 또 뚜껑 날라가죠.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네. 아니 그럼 1년 동안 내가 여기다 쏟아부은 학원비며 내가 라이딩 시킨 어떤 그런 나의 노력이며 이 시간들 집에서 싸우면서 숙제했던 그 무수한 시간들 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1년 전에 점심시간, 오늘 점심 때 혹시 메뉴 기억나세요? 드신 메뉴? 기억 안 나시죠? 나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혹시 나는 3학년 꼭 완벽하게 풀고 혹시 4학년 올라가셨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당연히 모르면 또 배우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반복 또 반복해서 알 때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고 왜 몰라? 내가 가르쳐주는데 왜 몰라?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를 빨리 체크하셔서 빨리 캐치업 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3학년 거 그럼 다시 해야 되네.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2학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한 들었어요, 수학이에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2학기 중요하대요. 3학년 거 다시 내가 볼 땐 해야겠다. 2학년 것도 모르는 거 있을 것 같은데. 2학년까지는 괜찮죠. 지금 왜냐면 시간이 없어. TV 보느라고 방학 동안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더니 2학년 거까지는 못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내용이 초등 공부 시작의 기술 여기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책에 저희가 다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이고, 우리 또 출판사 선생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 책 내용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자 이벤트로 5권을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댓글창 많이 좀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심화 복습. 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학년 걸로 꼭 확인하셔라. 네. 그거 저희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아까 TV 보고 아침에 논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간도 진짜 필요한 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죠. 그 시간들. 네, 맞아요. 그건 문제기는 한데 네. 신경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제 디폴트 모드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뇌에 너무 많은 걸 넣으면 이게 정리할 시간이 없으면은 이게 다 후루룩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학원 가르치고 문제집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는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뇌가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멍 때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요. TV 보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러면 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뭐 중요한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이제 이걸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습하고 계속 복습하면서 조금 멍 때리고 있는 시간에 그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 때는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었죠? 저는 여행 가도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많이 자, 우리 어머님들은 여행 갈 때도 자, 이탈리아 여행 가다 이탈리아 책을 줍니다. 자, 읽어봐. 여기서 너가 가고 싶은데 아니, 역사 그러니까 알고 좋아하더라고. 물론 알면 좋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아빠는 하는 또. 건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 분의 밸런스가 저는 너무 네. 잘 맞다. 왜냐면 두 분 다 멍 때리고 있으라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서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아이는 여행이 아니라 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계속 저랑만 가려고. 이제 저보고 오지 말래요. 엄마 안 와도 된대요, 여행에. 아빠랑 둘이 가는 게 낫대요. 그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그 다음에 방학 이용해서 사실 이게 또 부모들의 노력이 굉장히 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체험 같은 거 막 어디 네. 데리고 가고, 그치. 아이들 좀 뭐 안 해봤던 거. 저희도 이제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주택에 살아가지고 올라가서 불멍했거든요. 아. 마시멜로 구워 먹고. 너무 좋죠.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는 좀 술에 취해서 같이 춤도 추고 아이랑 네, 요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박물관, 미술관 얘기 나와서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물관, 미술관 많이 가면 좋은데요. 제 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한 군데를 많이 가보시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네, 똑같은 박물관을 계속 가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정박도 있고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군데를 간 다음에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보고 와. 그리고 집에 와서 그림으로 그리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앉아서 그거 보고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갔을 때는 또 그 다음 거 한번 그려보고 또 그 다음 갔을 때는 또 그 다음 걸 그려보면 결국에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여기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를 계속 가면 아이들 익숙해지고 거기가 편해지면 아이들 눈으로 이렇게 다 익게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봐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나가면서도 사진 찍찍 타타타닥 찍어서 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강요를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박물관에 가서 논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이들이 눈으로 사진 찍듯이 타타타닥 찍고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찍어요. 그러면 나오기 직전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를 간 다음에 밑에 앉아서 그림도 그려보고 밑에 이렇게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그치, 너무 잘 아는 알고 거. 그 다음 비슷한 거 또 하나 찾고 그렇게 1년 동안 같은 박물관을 좀 계속 가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드려요. 그랬을 이거 때는- 너무 좋다, 이 팁이.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와요, 거기서? 어떤 박물관에 가더라도 내가 그치. 봤던 그 방법, 이걸 보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 가더라도 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 스스로 궁금하고 좀 거기서 관심 있는 게 반짝해야지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 방학 이용해서 박물관 많이 다니시는 되게 적극적이셔. 요즘 엄마들이 그 체험 수업 같은 것도 팀 짜가지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도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입구에서부터 자 이런 설명 같은 거 있잖아. 이 전시의 목적과 이 전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다 읽거든. 그럼 애가 이미 저기가 있어. 그럼 막 걔를 불러 이거나 이리 와 이거 읽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너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읽고서 하면은 이미 애는 지겨워 다리 아파 막 이러고 있고 그럼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꼬시지. 야 이거 잘 보면 마지막에 뮤지엄샵 가서 뭐 하나 사줄게 이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겨우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 팁을 들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 우리도 못하는 걸 아이한테 시키고 있다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좀 껴들어서 죄송한데 너 계속 끼어드세요. 네. 거꾸로 하시면 돼요. 뮤지엄샵 먼저 가시면요. 거기에 박물관에 그쵸,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색칠하는 뭐 컬러링 북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책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먼저 산 다음에 그걸 아이에게 보고 자 여기서 몇 가지 보물찾기 해보자 해서 몇 개 체크한 다음에 아이한테 자 이거 찾아가지고 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면 아이들이 여기 있다. 이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끌고 다닌 다음에 그 뮤지엄 그거 해준다는 걸로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방법이 무슨 잘못됐네. 박물관 전시회도 도장 깨기처럼 하세요. 여기 갔다 왔나 체크리스트 만들고. 근데 걱정은 또 어머님도 한 군데 계속 가라고 하면 또 10년간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네. 정도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은 네. 한 학기에 한 군데 정도 정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각각의 과목별로 좀 아이들 관심 있어하는 박물관들이 분명히 있을 있죠. 거예요. 과학이면 과학박물관, 또 조금 지나면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역사를 배워야 되니까 역사박물관.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정도 정하셔가지고 한 학기에 한 군데 정도 도장 깨기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보시는 거 자, 좀 추천.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어머니? 서대문 형무소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번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얘기를 듣고서 아 맞네라고 드는 게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처음에 막 국중박 이런데 데리고 갔었거든. 그럼 사실 볼 게 너무 많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박물관에 대한 기억이 다리 아프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좀 어릴 때는 서대문 그 형무소 박물관이나 좀 작은 박물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좀 재밌게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얘기 많이 하고 그 관심 또 되게 가고 싶다 많더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번 주에 데리고 갈래요? 저는 나랑은 2번 갔거든요. 나는 형무소는 관심이 없어. 난 무서워. 난 좀 밝은 곳으로 가. 같이 좀 해요.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네, 밝은 곳이면은 뭐 그런 데 있어요. 뭐 한글 박물관도 있고 공예 박물관 있어요. 공예 박물관 데려갈래요? 근데 뭐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박물관 어때? 뭐 어쨌든 좋아요. 뭐 어쨌든 작은 곳으로 좀 처음에는 데리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다. 아니 근데 선생님은 원래부터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좀 깨달아 가신 거예요? 밥 먹고 살려면 초등학교 학교에서, 선생님이네요. 네, 아이들이 근데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진 않으니까. 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교육 전문가시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제 이제 선생님들마다 정말 각각의 다 노하우가 다 있으시기 맞아. 때문에 이제 안 여쭤봐서 그렇지 모든 맞아. 선생님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돈 들였으니까 네. 시간 되고 돈 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이걸 보고 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고민하셨구나. 네 이런 방법들이 좋았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 가면 박물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정말 박물관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림 하나 앞에 놓고 맞아. 1시간씩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더라. 근데 그걸 보고 아 그래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이도저도 못 보여주는구나. 차라리 하나를 확실하게 보여주자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저는 박물관에 가면 관 하나만 정해놓고 맞아. 오늘은 1관, 내일은 2관, 뭐 오늘은 조선시대, 오늘은 백제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건져오자.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되게 부러웠던 게 외국에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은 그 애들이 그 한 작품 안에 다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막 1시간 넘게 앉아있어 진짜. 맞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느끼는 바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일단 또 방학 때 그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지금 좋은 팁 주셨잖아요. 한 군데 정해가지고 좀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두 개라도 좀 얻어오면은 거기서 좀 파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형무소 갔다 오면 또 독립운동가나 이런 분한테 또 관심이 있으니까 가지고. 그게 또 맞아. 연결이 되고 우리 아이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휴식과 체험했습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방학 때 아이랑 같이 이제 막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작년에 했던 사교육 중에서 내년에 해야 될 것과 또 그만둬야 될 것들 좀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지인을 만나서 사교육 가지치기를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만 하면 아이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가지치기의 기준은 부모님들마다 아이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랑 나중에 해도 되는 거랑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랑 안 해도 되는 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좀 해보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도 참 그런데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가지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지치기와 그 알죠. 아이의 가지치기가 불일치해. 나는 이제 뭐 맞아. 태권도 사실 얼마큼 했으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걔는 태권도는 무조건 갖고 가야 가고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여기서 전문가님들 이야기 듣고 가지치기 좀 많이 해줬거든요. 막 심화반도 빼주고 했더니 네. 이놈이 가지를 스스로 다 자르려고 이가 쓸데없는 가지를 붙이겠대.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적당히 떼어줘야지. 맞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지난주 말에 학기 배워볼까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이제 4학년인데. 지가 원하는 가지를 어서 주워와가지고 붙이죠. 지 마음대로 붙이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생각해봤을 때 그게 뭐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목으로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과목에 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못하는 과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과학을 너무 잘하고 좋아하면 계속 발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보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로 못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화 문제집을 풀었는데 네. 너무 그 영역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데 엄마가 불안한 마음에 이걸 시키고 있다거나 혹은 그냥 정말 재미를 위해서 가는 거라면은 조금 가지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시켜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아이가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상관없이 강단 있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부모로서 내가 요 정도는 꼭 시키고 싶다. 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들은 악기를 나중에 커서 배우면 되지 지금 꼭 배울 필요 있어 하시면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님 생각에 나는 그래도 악기 하나 정도는 좀 끝까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강단 있게 밀어서 시키시면 좋겠고 결국에 거기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느냐가 아니라 전기세를 내려가더라도 꾸준히 하기 싫은 것을 부모님의 그 좀 강요에 있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교육이 좋고 어느 사교육이 안 좋다는 기준은 각자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저 너무 싫어한다. 진짜 부모는 시키고 싶지만 아이가 싫어하는 근데 부모님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얼굴에 막 빛이 사라지고 그렇죠. 정말 너무 싫어하면 이제 그럴 때는 좀 그만두시는데 그냥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그냥 갔는데 뭐 재미없어. 이 정도라면 좀 꾸준히 한번 끝까지 시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특히 방학 때 막 이러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이러면은 진짜 학원 가기 또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가지고서도 아주 난리거든요. 그래도 우린 그런 면에서는 또 균형이 맞네. 그래요? 저는 하기 싫어도 그냥 보내는 편이고 여기는 또 아이의 이야기 굉장히 귀담아 들으면서 또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거든요. 엄마 눈 봐. 엄마 눈 보고 얘기해. 이거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학원을 보통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네가 거길 가기 싫은 이유를 나한테 보고서로 쓰라고 해서 너무 당연히 안 쓸 줄 알았거든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니까 납득이 되지. 됐어. 그래서 반을 바꿔줬어요. 잘하셨어요. 오, 깜짝 놀랐어. 그런 걸 하더라고. 잘하셨어. 그거 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교육이 워킹맘들한테는 돌봄의 기능을 같이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또 전혀 안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방학 동안에는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선행이다. 너무 앞선 선행이다. 그럼 좀 가지치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이가 어린데 이건 초등학교에 가서 배워도 되는 건데 혹은 저학년인데 이건 고학년에 가서도 배워도 되는 거라면 지금은 잠깐 멈추시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좀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그 기준들을 책에 일목요연하게 학년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를 책 제목 해놨기 뭐였죠? 때문에 초등공부 시작의 기술. 그래서 학년별로 좀 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1학년인데 막 3학년 분수 뭐 연서 문제집을 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건 굳이 안 고학년에 해도 되지. 네,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쳐내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체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친다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불필요하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정말 핵심 알맹이들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조금 가지치기를 해주셔야만 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 와서 정리도 좀 하고 숙제도 조금 여유롭게 하고 그래야 한 학원에 돈 들인 만큼 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 네. 돈은 많이 쓰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아니면, 그냥 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사실 아이가 영어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영어 학원을 계속 좀 이제 원했고.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난장판 육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니까 시원하게 야, 뭐 한 1년 쉬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괜히 이 1년을 쉬게 했다가 그동안 내가 몇 년 해왔던 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몇 년 안 했으면 괜찮아. 근데 몇 년 해왔던 게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들였고, 노력을 들였으니까. 그 1년 쉬게 했다가 괜히 막 더 안 좋아질까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 쉬게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도 필라테스 3개월 끊어놓고 2번 가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아예 안 끊어 나는. 그래도 이제 필라테스와 영어는 또 다른 거니까. 네, 영어는 좀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셨으니까 네. 끝까지 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언어는 또 안 하면 잊어버리는데 또 다시 백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이 또 그래도 중요하게 또 요즘 수능도 너무 어려워지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거는 좀 끝까지 좀 가져가시고 이제 뭐 새롭게 조금 추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 불안감에 좀 했다든지 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말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명확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끊어주시고 이렇게 좀 진중하게 고민이 들어온다 하는 건 좀 끝까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영어학원은 일단 유지를 하고, 제가 요즘 좀 고민되는 게 저의 불안감 때문에 과학학원이랑, 왜냐면 과학학원을 지금 안 다닌 지가 꽤 돼가지고, 아. 과학학원 또 통합과학 중요하잖아요. 과학학원이랑 논술학원을 지금 새로 집어 넣을까 말까 좀 말까. 고민이거든요. 지금 하는 게 수학 영어밖에 없긴 해요. 2개만. 나머지는 근데 다 이제 예체능.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가라마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좀 팁을 드리고 싶다면 네. 어휘를 조금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EBS의 책맹인류라는 책맹인류 네, 발음이 좀 책맹인류. 네네네 거기에 이제 책맹. 네, 책맹인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읽게 한 그룹과 어휘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교과서를 읽게 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실제로 어휘를 먼저 가르쳐 준 아이들에게서 뭐 수업 이해도, 교과서 능력 이해도, 그다음 평가 점수까지 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아이들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어휘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단어를 모르는 순간 선생님께서 뒤에 안 설명하시는 들리죠. 아무것도 안 네.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이나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지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뭐 문제집이나 혹은 교과서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교과서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모르는 단어 형광펜으로 다 긋는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떤 걸까?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또 한자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쵸. 왜냐면 지금 딱 그때 많으신데요. 그러면 한자 해야 되는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많다. 네. 난 지금 사교육도 조금밖에 안 하고 있고 아이가 책 읽는데 뭐 시간도 많고 이러면은 한자 자체를 외우라고 하는 것도 전 추천을 드려요. 한자 네. 급수 자격증을 따서 뭐 성취감도 느끼고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뭐 과자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거는 넘치다라는 뜻이야. 그럼 과자가 들어가면은 뭐가 다 넘친다는 뜻이거든. 과식 많이 먹었다는 뜻이지. 뭐 과잉, 공급 과잉이라고 할 때 과잉 뭐가 많이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뉘앙스 정도만 계속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혹시 과학학원, 사회학원, 선행학습으로 보내야 될까 하신다면은 어차피 교과 지식은 학교에 가서 현행 진도 따라가면 되고 그렇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짚고 가면 좋겠다 해서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 교과서를 좀 펼쳐 놓으신 다음에 양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한 단원, 2단원 정도만 좀 미리미리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신 다음에 리스트 만드시고 무슨 뜻인지 정도만 알고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단어를 한번 들어본 거랑 그럼 또 관심이 생기죠. 네, 생소한 단어랑 또 다르고 또 아이들이 이미 들어본 단어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 나 저거 아는데 그치, 하면서 자신감이 자신감이 좀 있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팁이네. 그런 정도로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정도만 다시 복습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중국집에 갔습니다. 일일미미라고. 우리 아이가 일일미미 무슨 뜻이냐고 하길래 서로 유추를 했죠. 매일매일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뜻이 아닐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수저통에 써 있더라고. 일일 미미가. 어. 하지만 바로 직접 담근 짜 사이에서 담금을 당근으로 읽었다. 엄마 여기 당근 짜 사이를 당근으로 만드나봐 해가지고 당근 짜 사이가 있어. 김치를 담그다. 이런 거 담근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시고 알려주면 되지. 이미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얘는? 아니, 짜 사이. 그럼 왜 당근으로 읽어? 아니 누가 봐도 미음을 그분이 세모처럼 쓰긴 했어. 창의적으로 당근 짜 사이에요. 아주 웃겼습니다 어제. 아니 근데 선생님이 팁이 진짜 많으시다. 그러니까
어휘 공부만 미리 하더라도 네. 사회나 과학 정도는 초등학교 충분히 저학년은 따라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집에서 막 공부처럼 하면 아마 애들이 막 방학인데 막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막 이럴 테니까 온 가족이 함께 게임처럼 같이 좀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 게임 하자고 해도 애들은 공부인 거 알아. 그래도 아직은 저학년이라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애들 재밌게 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 얘기가 나와서 또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1, 2학년에 나오는 통합교과에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맞아. 이 통합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과학, 이런 미술, 예체능 과목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네. 1, 2학년에 있는 과목들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1, 2학년 때도 아이들이랑 같이 교과서 펼쳐놓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많이 짚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통합교과지만 이제 재미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요. 3학년부터 시작되는 교과 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기초 내용들이 들어있고 좀 심화해서 3, 4, 5, 6학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은 1, 2학년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1, 2학년은 그냥 이렇게 제끼고 3학년부터 이제 사회, 과학이니까 막 달리시는데요. 제가 늘 현행 진도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성취 기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과목 학년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래서 1, 2학년 때 수학 국어뿐만 아니라 통합교과에 나오는 어휘들도 반드시 꼭 챙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실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통합교과를 그냥 재밌게 배우는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찝찝해, 사회과학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과목들도 좀 하나씩 맞아. 좀 훑어볼까요? 수학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현행심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현행심화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궁금하실 그쵸. 거예요. 내가 지금 3학년 시작했으니까 3학년 1, 2학기를 그러면 다 하는 게 현행심화인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혹시 학교의 주간학습 계획표 혹시 보세요? 엄마 보죠? 내가 봐야 돼요? 학교에서는 주간학습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네. 뭐냐면 1년 동안 이 교과서를 선생님이 어떻게 나누어서 빠짐없이 가르칠 것인가를 세워놓은 스케줄표 같은 거거든요. 네. 보통 선생님들은 주간학습 계획표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얼마큼 배웠는지 궁금하면 주간학습 계획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봐야 수학은 2페이지, 뭐 사회 같으면 2~3페이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읽기를 포함하면 5~6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주간학습 계획표 딱 펼쳐 놓으시고요. 혹시 교과서를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한국교과서협회 사이트에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동네에서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배웠는지 펼쳐 놓고 심화 문제집이나 혹은 개념 문제집 하나를 펼쳐 놓은 다음에 오늘 배운 만큼만 명확하게 풀리시면 돼요. 오늘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웠으면 이걸 수학 익힘책에서 완벽하게 풀 수 있는지 그쵸.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 개념 문제집 하나 혹은 문장제 문제집이나 혹은 심화 문제집 하나 정도 하면 하루에 2장 혹은 3장 정도면은 현행 심화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오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주당 뭐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 같은 거 오늘 배운 거 교과서 그래봐야 1~2페이지거든요. 그럼 새로운 어휘가 한 2~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만 집에 와서 명확하게 복습하고 요거를 1학기가 지나면 여름방학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화 문제집 하나 풀면서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아서 빨리 사교육으로 메꾸고 요렇게만 하시면 구멍 없이 메꿔갈 수 있거든요. 힘드시죠? 구멍이 없다는 말은 취소해 주세요. 구멍은 다 있습니다. 구멍 없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가 저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이거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왜 엄마가 숙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주도로 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게 되기까지 이제 또 아이와 같이 일단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맞아요. 적응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학년 때 그걸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잡혀서 3학년 때는 자 요렇게 네가 체크해서 해봐 하는데 보통은 이제 1, 2학년 때 선행을 달리시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웬만하면 이제 사교육을 조금 줄이시면서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네요. 모든 게 지금 다 잘못됐어.
모든 걸 역순으로 하고 있었고. 아,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어쨌든 자기가 뭐 화요일까지 이건 맞춰야 되니까 그 숙제를 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자기주도 학습을 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보통 자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키는지 요 모든 과정을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한다. 이게 네. 자기주도 학습이고 이건 교육학적인 용어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보통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집 공부를 자습으로 한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는 인강을 들어보겠어. 나는 학원을 가겠어. 엄마 나는 이거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보겠어. 이런 걸 정하는 모든 과정들을 아이가 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원 숙제를 내가 화요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 잘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계획을 지 맘대로 정해가지고 뭐 일요일에 금방 다 할 수 있어 이래놓고서는 막상 일요일 되면 이제 좀 근데 약간의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정해놓은 네. 틀 안에서 하려고는 하긴 해요. 지금도 제가- 자기주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항상 여쭤보는 게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면 부모님들이 꼭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잘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거든요. 네. 혹시 제가 지금부터 한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책 10장 읽기 숙제를 드릴 거예요.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난안 합니다. 네, 저 안 못해요. 못하시잖아요. 네,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더 못하죠. 네. 왜냐하면 절제력, 조절력이 생기는 나이는 사춘기 이후거든요. 뇌 발달이 그때가 돼서야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끊임없이 해볼까? 같이 해볼까? 그래서 동요해줘야 되는 단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3일. 작심삼일을 100번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유아기의 부모님들이라면 매일 아침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이 계속 변하잖아요. 뭐 놀러 가는 날도 있고 뭐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일 단위로 막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얼마나 꾸준히 지켰느냐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할 일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네. 그쵸? 자기주도 네. 학습이요? 잘하고 맞아, 근데 맞아. 이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는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딱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얘가 공부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제 내가 예습을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고 있어요. 단어장을 만들고 이게 되냐고. 될 리가 없죠. 그런 애들이 이제 SNS에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진짜 심각하니까 나오는 거고 네. 너무 예쁜인데 정말 비현실적으로 예쁘니까 SNS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비현실적인 아이니까 SNS에 있는 거고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일어나면 TV 틀고 앉아 누워있고 엄마가 시켜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난장판 육아를 좋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애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아, 그리고 편안하시대요. 애가 TV를 보면 나까지 혼나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자꾸 내가 아니 보게 오빠가 솔직히 시켰다는데. 부추기기는 하잖아 계속. 네. 야 유건아 틈만 나면 새로 나왔는데 그거 같이 볼까 막 이러고. 야 막 솔직히 오빠가 부추기는 건 맞잖아. 그건 인정하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도 굳이 프랑스에서 1박 2일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네. 아이들이랑 정말 매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다음 편도 볼까 막 이러고. 그럼 수학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문제 단어평가 쭉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제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식쓰기. 저희 딸이 이제 거기다가 머리로 생각해서 풀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다른 아이가 그렇게 썼으면 그게 너무 귀여웠을 텐데 제이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애도 다 머리로 풀어요, 자꾸.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글쓰기도 연습이거든요. 네. 이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를 반드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걸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잘해야 되는 때는 고등학교에 가서 잘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어떻게 풀었는지 엄마한테 설명을 해줘. 엄마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저리 말이야. 아니 여기 2개가 있었는데 근데 3개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3개를 더해가지고 거기서 2개를 또 먹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써요. 그럼 그게 풀이 과정이야.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대로 다 줄줄줄 쓰라고 해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줄이겠다 그게. 맞아요. 너무 쓰기 싫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들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이걸 줄이는데요. 이게 말은 이만큼 했지만 글 쓰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컴팩트하게 딱 줄여준 그게 풀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계속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 게 많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 딸 키우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내가 딱 들었을 때 물론 뭐 딸이라고 다 이렇고 아들이라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딸한테나 가능한 맞아요. 시나리오지 우리 애 같았어 봐. 안에 이미 말 나오자마자.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말로 해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 쓰는 건 안 할 것 같아. 말은 맞아요. 말 정도는 할 것 같아. 아니, 남자애들 쓰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식스라고 하면 한 줄을 안 쓰면서 학원 다니지 않아야 할 이유는 20줄을 써왔더라니까. 우리의 뇌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안 쓰는 거지 맞아요. 쓸 수 있다는 귀찮다는 말을 거거든요. 너무 많이 해요. 저 방법 괜찮네. 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쓰는 능력이 생기네. 네, 맞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글쓰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했어? 이러면 딱 싫어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 맞아. 아주 짜증을 네.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 어때? 그럼 여자애들 분홍색인데 그치, 너무 그치, 예쁘- 그치, 그치. 이거 볼펜이지 뭐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네. 얘들아 이거 어때?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서도 근데 뭐 노을이 지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렇게 있죠, 말하는 있죠. 애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하늘 사진이요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네. 구체적으로 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동생 3살짜리 동생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써. 그럼 이제 동생 없잖아.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구슬려가지고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남자애들한테는 뭔가 감정적인 어떤 문구들을 좀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했어? 어땠어? 그런 마음을 써봐. 뭐 어땠어? 그냥 갔다 왔지 축구했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감정적인 글쓰기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너 사고 싶은 무기 3개랑 그거 왜 사고 싶은지 써가지고 와. 이것도 글쓰기가 되고 아까처럼 학원 안 다니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써. 이게 또 글쓰기가 되는데 수행평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글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감정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 일기를 써서 내가 글쓰기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거는 남자애들은 좀 포기하시고요. 왜냐면 축구했는데요. 어땠어? 재밌었는데요? 끝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나 이거 진짜 너무 와닿는 게 그런데 내가 엄마니까 자꾸 얘한테 감정적인 글쓰기를 그때 느낌이 어땠어? 막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얘는 계속 모르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이 안 답답한 나네.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하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희한하네. 너 뭐 했어? 그러면은 그냥 재밌었던 사건 하나만 말하면 되는데 아침에는 뭐 했고 점심에는 뭐 했고 저녁에는 뭐 했는데 그럼 그중에서 뭘 말하지? 귀찮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는 질문도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점심밥은 메뉴가 뭐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기 쓰기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남자애들은 안 그거 중요하죠. 내 엄마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놨어요, 일기쓰기. 네,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조금 구체적인 그냥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들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행평가에 그렇게 쓰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보통 우리가 글이라고 하면 뭐 에세이나 뭐 이런 걸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자애들한테 그걸 요구하는데 작가가 될 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내신 준비만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글을 어쨌든 써야 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들의 이제 글쓰기를 하시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나도 못 쓰면서 왜 애한테는 작가 수준의 필력을 우리가 부모로서 기대하게 되는 참 이상해. 맞아요. 근데
수준이 많이 와닿는다, 높아졌기 이거는.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우리 왜 SNS에서 쉽게 좋은 글들도 많이 읽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맞아. 이 정도는 안 되지. 이게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도움된다. 오늘. 예전에는 다른 아이들이 쓴 글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SNS에서 너무 잘 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교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준치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주변 선생님들도 야, 애들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 나는 선생님 되고 난 다음에 기준치가 진짜 낮아졌어. 그러니까 SNS에서 너무 잘하는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못해 보이는데 내가 학교에 와보니까 우리 애 정도면 잘하는 건 거야. 그래서 내가 기준치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잘 쓴 글은 잘 썼으니까 올렸겠죠. 못 썼으면 그쵸. 안 올렸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 아이 정도면 잘한다. 그렇죠. 내가 이 정도면 옆집에도 이 정도다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는 저희가 사실 선생님 모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 정도가 좀 궁금하네요. 국어. 맞아. 네,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스 가서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가나다라를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당연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책을 안 읽는 이유는 그냥 애가 책을 안 좋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난독증을 치료하듯이 아이들에게 글자 자체 읽는 것을 가르쳐요. 1년 내내.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뭘 써왔지만 뭐 새학기 교육은 가지치기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마미무메모 뭐 키카쿠케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난독증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단어들 막 찍쪽, 뭐 쪽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100개 정도를 주고 아이들이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읽기조차도 그 읽을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이제 훈련을 좀 시켜주는 게 좀 놀라웠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읽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장 단위로 읽어서 이해하는 에너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서 학습 만화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짧고 그쵸. 막 감탄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뭐 널 쳐버리겠다 뭐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후루룩 넘어가니까 근데 그걸 읽는다는 것 자체는 글을 읽고 책을 좋아한다는 건데 긴 글을 못 읽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를 연습시키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고 읽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셔가지고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아들만 보고 한 2, 3학년 정도 되면 글밥이 꽤 있는 이 정도 두꺼운 책을 아이들이 이제 읽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1, 2학년 도서가 우리 보통 5, 6학년 정도 추천 도서의 글밥이고요. 5, 6학년 아이들은 성인 도서의 글밥을 읽어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정말 체계적인 읽기 교육이 있었다. 근데 저희는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쵸. 집에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 안 읽지? 계속 읽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랑 같이 이 글자 자체를 읽어내는 에너지를 줄여주는데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연습시켜야 되는 건데 2학년 때까지 학습 만화되다가 3학년 딱 되니까 갑자기 정의란 그렇지. 무엇인가 또 그렇지. 읽고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참 근데 맞아요. 지금 되게 느끼는 바가 있네. 그 글자 자체를 읽어내는 힘을 키워라.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워낙 이제 학원도 많이 없고 선행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 뭐 각야, 거겨, 고교, 구규, 극이 이런 거 집마다 무조건 붙어 있었고 되게 그런 음가 하나하나를 읽는 거를 연습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 근데 사실 뭐 요즘도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약간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아이에게 줄까에 되게 맞아. 집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릴 때는 엄마가 학습 만화도 또 안 사주니까 집에서 심심해서 그냥 책 펴서 읽다가 그냥 습관이 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맞아. 그때는 학습만 하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책밖에 맞아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억지로 읽으면서 글을 읽게 된 거지 우리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는데도 네. 학습 만화만 보고 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걸 검색해보기가 조금 그렇지만 난독증 치료하는 그런 거 문구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하루에 한 장씩 엄마랑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읽기에.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가 읽기 싫어해서 엄마가 읽어주시거나 하는데 읽기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주 얇은 책들을 네.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훈련을 좀 아이가 하기 싫어해도 이걸 계속 해내야만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읽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단위로 이제 문장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들들은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걸 부모한테 다 숨겨요? 왜냐면 안 보여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왜냐면 그럼 더 시킬까 봐요. 네. 근데 똑같지 않으세요? 저희 남편 설거지 되게 잘하는데 끝까지 잘 안 해놓고. 그래서 그랬구나. 네, 청소 잘 할 줄 알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일부러 그 그릇 뒤에다가 빨간 국물 일부러 안 닦는 거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방송하는데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숫기가 없어서 쟤는 큰일이라고 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직도 부모님들이 돈 못 버는 줄 알잖아. 이거 해봐, 되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보통 도서관에 가서 책 많이 빌려다 읽히시는데요. 네. 도서관에 가면은 이게 책이 너무 많아서 거기 압도되는 마음에 아이들이 책을 좀 더 멀리 할 수 있다고 도서관 서서 선생님께서 도서관에 오지 말고 서점에 가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보통 인기 있는 책들은 이렇게 다 누워 있거든요. 꽂혀 있지 않고. 그러면 일단 재미있는 글밥이 있는 책들 위주로 좀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아무리 책을 잘 빌려 읽히면 도서관에서 많이 읽히는 책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맞아. 빌리는 책들이 맞아. 많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이네. 네, 그래서 서점에 가셔가지고 신간 중에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건 드라마 혹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다 못 보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또 어떤 드라마는 한번 볼까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밥 보지. 네, 밤늦게까지 책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처음에 재밌다고 해서 샀는데 읽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또 내려놓고 재미있는 책을 계속 찾아주셔야만 아이들이 나는 이런 책이 재밌어. 한 맞네. 권만 빠져들면 읽는 힘도 생기고 책의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는데 저는 7년 걸렸거든요. 저희 아들은 7살 때까지 책을 아예 안 읽었어요. 진짜요? 근데 책을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단계마다 계속 재미있을 것 같은 책들을 찾아서 저는 사교육은 별로 안 시켰지만 책은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사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의 VIP 회원이거든요. 해외 배송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셔서 좋아하는 책 장르나 혹은 책의 재미를 좀 한 번만 느끼게 하면 좋은데 보통 한두 달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책을 싫어하니까 학습만 하라도 읽어라 하고 주시거든요. 저는 7년 걸렸으니까 네. 오래 걸리실 거예요. 네. 늦지 않았다. 네, 맞아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도서관은 마치 넷플릭스 같네요. 저 넷플릭스 맨날 켜놓고 뭐 볼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진짜 들어갔다 맞아. 나왔다 들어갔다 맞아. 나왔다 시작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네. 그것도 되게 와닿는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한테나 도서관이 친숙하고 좋은 곳이지. 맞아요. 좋아하지도 않는 애 끌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나 같아도 싫겠다. 근데 그냥 여기- 사줘. 책 근데 여기 한 왔던 권. 모든 선생님이 도서관 가라고 했었는데 우리한테.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다른 관점이긴 한데 난 맞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맞다고 봐. 그러네. 그래도 우리도 맨날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그냥 사주잖아. 한 권씩. 도서관 그래도 절대 못 가요. 우리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네. 이제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오지 말고 서점을 가라 하셨고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데려가서 문구점도 있고 장난감도 팔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서 좀 어.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거기 그래서 엄청 비싼 거 팔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리고 책을 안 사고 다른 걸 사가지고 나오지.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했는데도 책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죠. 네, 뭘 해도 안 되는 네.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어쨌든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뭘 해도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애를 데리고 막
재미있는 책을 찾아줄 에너지도 시간도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두 분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는 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독해 문제집이라도 꾸준히 풀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과에 맞춰서 네. 그거의 응용 문제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책도 싫고 글쓰기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 독해 문제집이라도 풀려서 훈련이라도 좀 시켜놔야지 내신을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에너지도 없고 나는 야, 그래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아 나도 알겠어 근데 나 못하겠다 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오는 독해 문제집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풀려가시면서 요즘 인터넷 검색하시면 독해 문제집 난이도별로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좀 풀어보시고 요즘 독해 문제집도 얼마나 잘 나와 있냐면 영역별로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영역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체크하시면서 아 우리 애는 어휘가 부족하네 맞아. 그러면 어휘 문제집 한 번 더 풀리시고 우리 애는 이해력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좀 더 읽혀보시고 그렇게라도 하셔야만 네,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서점 가도 책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교과 연계되어 있는 그치. 책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읽혀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아, 선생님 참 꼼꼼하다. 또 프랑스 가야 되니까 준비해온 거 우리한테 다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다음에 또 언제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언제 그럼 저랑 나올지. 트레이드 하실래요? 그때 또 오시면 되니까 네, 오늘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어. 현장에 계셔서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좋다. 네. 이게 막 이상적인 얘기만 들으면 사실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을 주셔서 좋네요. 저희도 여기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을 수백 명 봤잖아요. 들으면 압니다, 이제. 네, 저분이 진짜인지 아니면 달달 외워서 온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최은아 선생님은 정말 찐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런 맞아.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초등 공부 시작의 기술에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5권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사서 보세요, 제발. 같이 이거 이제 서점 가서 아이는 아이 책 고르고 네. 엄마도 너랑 같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요거 읽겠다 해서 이렇게 사면 좋겠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 되게 어. 되게 좋은 게 또 사서 보라면 또 사시더라고요. 맞아. 네. 말을 잘 들으셔. 댓글에 보니까 반성하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오늘 소주 2병 안 먹고 책 샀습니다. 맞아.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방송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잘 하시네. 강의랑 이제 방송을 좀 네.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평소보다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느라고. 네. 뭐가 그렇게 웃겼을까?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다시 프랑스 언제 아예 돌아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5년이 계획이었어가지고 5년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도 너무 만족하고 남편도 네. 좋아해서 이제 오. 뒤에 일은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요 책 말고 나중에 신간 나오면 네. 또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우리가 매주 듣는데도 매주 새롭고 맞아.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은데 오늘은 특히 우리 아이에게 좀 적용할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뭐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오늘 좀 머리가 복잡해 보이시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그냥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거예요. 그 박물관에서 하나하나 다 하나. 안 봐도 그렇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네. 뮤지엄 샵 먼저 가서 내려놓으면서도 아이에게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저 프랑스 가고 싶어요. 네, 그건 알았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